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론 뽀개기 초급 편 5번째입니다. 좀 강의를 이제 조금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수능 끝나고 좀 업무가 마무리되고 좀 늦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3 담임 업무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겨울 방학 때는 우리 2026학년도 수능이 이제 역대급으로 어려웠죠. 이제 3%밖에 안 됐습니다. 1등급인 학생들이 3%가 채 안 됐죠. 그래서 2026학년도 수능 기출을 쭉 한번 뭐 다는 아니고 어려운 문제 중심, 중요한 문제 중심으로 쭉쭉 기출 강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제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서론 보객기를 보는 친구들은 많이는 없을 것 같고요. 수능 기출 올려놓으면은 필요한 친구들이 검색을 하셔가지고 보실 것 같아요. 혹시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저희 지인분들이 아니고 다른 외부에서 유입된 우리 고등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구독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한 명의 구독자가 추가되어도 큰 힘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더 강의를 자주 올릴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입니다. 지금 고3 10월 모의고사로 하고 있거든요, 올해. 그래서 조금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번 문제인데도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아서 서론 뽀개기 초급용으로 딱 적당한 지문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서론 뽀개기 강의는 우리가 강의를 전문을 읽지 않고 앞에 두세 문장, 많으면 네 문장까지만 읽고 패턴을 파악하고 선지로 바로 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하는 이유는 실제 수능 영어가 전문을 다 읽고 문제를 풀라고 의도된 시험 자체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앞부분만 읽고 바로 선지로 가도록 하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론 뽀개기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 보겠습니다. 20번 주장 문제, 제일 쉬운 문제죠.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 중간에 the important thing이 있어서 주제문 힌트 표현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if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힌트 표현 찾는 연습, 서론 읽는 연습을 하면은 지문의 내용이 달라도 패턴은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주장, 유제, 주제, 제목 문제에서는 출제자들이 주제문을 빨리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특정 표현을 사용하는구나. 그러면은 그걸 알고 지문을 보면은 이런 거부터 먼저 보여요. Important thing is 주제문이겠구나. 그리고 뒤에 바로 if로 시작하는 예시가 나오면서 주제문을 부연 설명해 주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if 앞까지만 읽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파악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you probably have a quirk in your own memory and feedback loop. The past negative experiences that feel bigger than they should, or the positive affirmation that we can overinterpret. 한번 볼게요. 너는 아마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뭘 가지고 있냐면 quirk는 지금 별난 점입니다. 뭐 크게 중요한 단위는 아닙니다. 별난 점. 자, 너는 별난 점을 가지고 있는데 너의 기억과 피드백 루프라는 것이 나오네요. 이렇게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뭔지 파고들면 안 됩니다. 피드백 루프가 뭔지는 우리가 읽어가면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메모리하고 피드백 루프가 엮여 있으니까 피드백 루프 모르면 버리세요. 그냥 기억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그거에 첫 번째 문장부터 꽂혀버리면 답이 없어. 첫 번째 문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첫 번째 문장이기 때문에 앞에 맥락이 없으면은 우리는 뒤를 보면서 파악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도입부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이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거기 꽂혀가지고 2분, 3분 이렇게 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그냥 버립니다, 여러분. 자, 당신은 기억과 피드백 루프 뭔지 몰라 버려. 기억에 뭔가 별난 점을 아마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땡땡은 콜론이기 때문에 그 별난 점이 뭔지에 대해서 나열이 되겠죠. 한번 볼게요. Past negative experience.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경험입니다. 근데 that부터 이제 수식 들어갑니다. Feel bigger than they should. 그것이 실제 그런 거보다 뭔가 더 크게 느껴지는 부정적 경험. 우리 부정적 경험하면 좀 크게 느껴지죠. 혹은 positive affirmation. affirmation이 아니고 affirmation입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학원입니다. 학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사실 제가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앞에 부정적인 경험과 대비해서 보면 긍정적인 경험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affirmation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너 잘 될 거야 잘 될 거라 이렇게 확신적인 어떤 명령에 가까운 어떤 코멘트를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것을 우리가 학원이라고 합니다. 약간 동기부여 텍스트에서 많이 보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positive affirmation. 자기 자신에게 동기부여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너는 뭔가 너의 기억에 어떤 별난점이 있을 건데 그게 뭐냐면은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아니면은 똑같이 수식을 봤죠? We can overinterpret. 우리가 과대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학원 같은 것들이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건 이 글의 소재가 뭐인 겁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조금 압축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지적 왜곡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선생님이 왜곡이라고 하죠? 우리가 실제 부정적인 경험을 겪은 것보다 더 크게 느끼고 그리고 실제 그런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가대 해석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 글에서는 이 인지적 왜곡은 선생님이 지금 조금 고급진 어휘로 표현을 한 거고요. quirk, 별난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 이거를 더 조금 고급진 단어로 표현을 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뭔가 추상적인 것에서 점점 더 고급화 전문화가 돼요, 언어들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항상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처음에는 뭉뚱그려서 시작을 하거든. 왜냐면 처음부터 어렵게 말하면 아무도 글을 안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장 갑니다. 두 번째 문장은 중요한 게 The important thing is to. 이거 주제문 힌트 표현입니다. 주제문 힌트 표현이라는 것은 주제문을 가지고 올 때 흔히 쓰는 표현이라는 뜻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추정 요지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역접의 연결사 but, however 하고 그 다음에 important라는 중요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우리 important, necessary, essential 이런 것들 그 중에서 당연히 important가 제일 많이 나오지. 맞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인지 왜곡을 가지고 있는데 take some conscious control over a process that otherwise proceeds unconsciously, robbing us of a complete ownership of how we think about life situations and make decisions. 자,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자, 중요한 것은 take some conscious control, take control, 주도권을 쥐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제하는 거죠. take control을 통제하다로 해석을 해볼게요. 근데 conscious control을 가지는 거니까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게 중요하대. 뭐를? 이 인지적 왜곡이겠지, 맞죠? overall process, 그 과정을, 어떤 과정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게 중요하대. 자, 여러분이 서론에서 이 맥락이 잡혔으면 이 프로세스가 인지적 왜곡, 즉 첫 번째 문장을 뭉뚱그려서 지금 예쁘게 표현한 거라는 것을 맥락이 잡혀야 됩니다. 이게 영어 공부예요, 여러분. 이게 국어 공부고 영어 공부예요. 첫 번째 문장은 다 까먹어버리고 프로세스 이거 뭐지? 뭐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해야 된다는 거야. 이러면은 이렇게 독해를 하는 사람은 글을 읽을 때 한 문장 읽고 끝.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읽고 끝.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라. 맞죠? 자, 이 프로세스는 뭘까요? 우리 생각이 맞을까요? otherwise. 사실 이제 고급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otherwise가 빈칸 문제나 이럴 때 엄청 어렵게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여기서는 otherwise는 보통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그런 부사입니다. 약간 가정법의 역할을 해주는 부사예요. 고급 부사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proceed, 진행되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권을 가져야 된다. 그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자꾸 상황을 부정적으로 가대 해석하거나 긍정적으로 가대 해석하는 인지적 왜곡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자,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인지 왜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과정은 인지 왜곡이다. 자, 근데 이 인지 왜곡은 무의식적으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robbing, rob, 빼앗다라는 뜻이죠.
이 분사 구문으로 또 이 인지 왜곡의 과정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인지 왜곡의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진행되고 우리한테 완전한 어떤 ownership, 주도권, 소유권, 우리 인간으로서 내 의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완전한 주도권을 빼앗아 버린대. 뭐에 대한 주도권입니까? 오브 뒤에는 이 ownership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How we think about life situation and make decision. 우리가 삶의 상황, life situation, 삶의 상황을 생각하고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make decision,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한 우리 삶의 주도권, 주체성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가버리고 그리고 내가 정신을 놓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쫙 진행이 돼버리는 그런 인지 왜곡에 대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개 읽었는데 거의 끝났죠?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문을 우리말로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인지 왜곡을 통제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쉽죠? 이게 수능 영어 공부예요. 영어 문장을 하나하나 수술하듯이 다 쪼개가지고 뭐 투부정사 뭐 단어 어려운 거 외우고 뭐 도치구문이니 이렇게 공부하는 게 수능 영어 공부가 아니고 그건 우리가 중학교 때 보통 합니다. 수능 영어 공부는 지문의 주제문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주제문을 찾기 위해서는 지문의 특정 패턴을 파악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패턴을 찾았으면은 내가 머릿속으로 우리말로, 이때 국어 능력이 들어갑니다. 우리말로 계속 영어 지문을 중간중간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하다 보면은 지문이 빨리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나 구문이나 이런 게 신경 쓰이지가 않아. 왜냐면 내가 스스로 이 내 머릿속에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어려운 영어 단어들을 대체하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게 문해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능 영어가 영어 공부하는 사실은 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공부하고는 거리가 있지만은 사실 이게 우리 국어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국어 공부, 사고력 공부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수능 영어 공부입니다. 결국 수능 영어가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은 영어도 물론 기본적으로 영어가 다 깔려있죠. 정말로 영어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문해력에 더 좀 문해력? 언어 능력에 더 조금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영어 공부인가? 이게 정말 영어 공부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수능 영어 공부가. 그러니까 시험 영어이기 때문에 좀 언어 영역이나 수리 영역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끝났죠? 주제문은 인지 왜곡을 통제해라. 자, 그럼 선지 가보는 거야. 이 선지 가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느끼면 안 돼요. 출제자 의도가 그렇습니다. 조금만 읽고 튀어라. 선지로 튀어라. 이게 출제자 의도야. 자, 인지 왜곡을 의식적으로 통제하자. 여러분 뭐가 제일 가까워요? 여기서 고민을 하면 안 돼. 선지는 한글 선지로 되어 있는 문제는 두드러지게 주제문임이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3번이죠. 우리가 과거 경험에서 받는 영향. 이게 뭐였어요? 부정적인, 실제보다 더 왜곡된 부정적인 경험 혹은 실제보다 더 가제 해석된 그런 긍정적인 학원들을 우리가 뭔가 별나게 인지적 왜곡을 한다고 했잖아. 이게 우리가 과거 경험에서 받는 영향, 즉 인지 왜곡입니다. 이거를 의식적으로 통제해야 된다. 이게 주제문이죠. 다른 거 다 떠나서 인지 왜곡 여러분 이해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important thing is to take some conscious control 요 부분만 읽어도 3번이 답이면 알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통제해야 된다는 거 다른 거에서 아무것도 없잖아. 아시겠어요?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너무 빨리 찾았으니까 한 문장만 더 읽고 요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얼마 안 걸리죠? 실제 선생님이 이렇게 짧게 강의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 때 의식적인 이제 사고가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If you are struggling to commit to a relationship because your last one was difficult, you need to remember that your previous one does not define you. The weighting of them may be too heavy in your feedback loop, inhibiting your ability to judge the new relationship on its own merit. Its merit. 자, 뭐가 기네요. 좀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예시입니다. 예시라는 것은 주제문이 아니고 주제문의 부연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푸는 데에선 필요 없는 영역인데 지금 그냥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야. 진짜 맞는지. 자, you are struggling to라고 하면은 be struggling to는 고군분투하다입니다. 힘들게 고군분투하다. 만약에 당신이 뭔가 이 릴레이션십은 연애 관계죠.
연애 관계, 새로운 사람과 연애 관계에 commit to, 하기를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연애 관계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은, 왜냐면 그게 힘든 거죠. 왜냐하면은 너의 지난 연애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지난 연애가 힘들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관계에 헌신하기가 어렵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보통 수업 시간 같으면 애들한테 묻는 거지. 얘들아,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 어떻게 대답해야 돼? 이제 여러분, 이거는 영어를 떠나서 여러분의 논리적인 사고를 측정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내가 지난 연애 관계에서 받은 부정적인 경험에서 받는 영향을 의식적으로 통제해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읽은 거를 그냥 뻐꾸기처럼 되풀이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 집어넣지 않아도 돼. 아까 뭐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사람은 실제로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보다 뭔가 훨씬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연애에 적용하면 내가 지난 연애에서 나쁜 놈 만났어. 근데 그거를 더 크게 생각해서 현재 연애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의식적으로 통제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더 쉽겠죠. You need to remember that. 대디아를 기억해야만 한다. Previous one. 옛날의 연애는 does not define you. 옛날의 연애가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연애를 할 때 의식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새로운 연애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겠죠. 쉽죠, 여러분?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we need to think about 하면서 주제문이 이제 반복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은 서론, 주제, 예시의 흐름으로 아주 예쁘게 흘러가고 답은 3번입니다. 네, 안녕.